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이후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오존 구멍이 점차 다시 작아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오존의 영향과 올해 오존홀 크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존층은 천연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인류의 건강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존층 같은 경우는 태양의 그 유해한 자외선 복사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의 천연 자외선 차단제다. 이제 그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오존층이 파괴될수록 더 많은 자외선이 지표면에 도달하게 되죠. 미 항공우주국 보고서에 따르면 성층권의 오존이 1% 감소를 하면 자외선이 2%가 증가를 하고 자외선이 1% 증가하면 피부암은 5% 정도, 백내장은 1% 정도 증가한다고 해요. 만일 오존이 10% 정도 감소를 한다면 자외선이 20% 증가하면서 사람들에게 피부암이라든가 백내장 등을 유발을 하고요. 면역 체계를 억제하면서 살림이 말라 죽거나 쌀, 콩 등 작물의 생산량도 줄어들게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예. 이처럼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인류의 건강이 이어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가 비준되었고요. 그 이후에 개정안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 화학물질의 생산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배출량이 감소를 하면서 대기 중 오존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이 감소를 하고 성층권 오존층의 구멍이 적어지고 있고 두꺼워지고 있는 중이죠. 네. 예, 그 오존 구멍이 지금 점점 작아진다고 하셨는데요. 올해 오존홀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오존은 저 고도로 따지면 15에서 25km 성층권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 모아서 두께로 따지는 데는 약 한 3mm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네. 태양에서 자외선을 차단해서 지구 생명체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올해는 11월 1일에 미국 해양대기청과 미 항공우주국이 공동으로 관측을 하고 분석한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 해양대기청은 그림에서 올해 남극상공의 오존 구멍이 가장 커졌을 때가 9월 21일로 2,600만 제곱킬로미터의 넓이를 보이면서 1979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12번째로 큰 오존 구멍이 만들어졌다라고 밝혔죠. 네. 추세선으로 볼 때는 매년 줄어들고는 있지만 올가을 오존 구멍이 가장 넓었을 때의 크기로 볼 때는 12번째 정도 된다는 거죠. 네. 그림에서 오존 구멍은 짙은 푸른색부터 그 안쪽 검은색 부분입니다. 그러나 미 항공우주국은 올해 9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평균 오존 구멍의 넓이는 2,310만 제곱킬로미터로 북아메리카의 넓이 정도라고 밝혔죠. 하지만 가장 오존 구멍이 넓었었던 2000년과 2006년에는 3천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던 그런 넓이에 비한다면 23% 정도 작아진 그런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오존 구멍이 아주 상당히 많이 회복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자, 참 다행인데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오존층이 두께가 3m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넓은 지역에 이렇게 얇은 그 오존층을 이게 어떻게 그 구멍이 커지고 작아지는 거를 파악하고 또 두께도 알아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가장 먼저 위성 관측을 합니다. 미 해양대기청과 미 우주항공국 연구원들은 나사의 아우라 위성, 노아 나사의 수오미 극궤도 위성, 또 노아 20 위성에 탑재된 장비를 사용을 해서 극지방이라든가 전 세계 오존 구멍의 크기를 측정을 하고요. 또 아우라 위성의 마이크로파 사지 음향기는 오존을 파괴하는 염소 수준을 측정을 합니다. 네. 또 마이크로파 사지 음향기는 마이크로 방출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어두운 남쪽 겨울 동안에도 남극상공의 미량가스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또 오존 과학자들은 오존 구멍 내부의 오존 농도를 측정을 해서 평균 파괴량을 추적을 하고요. 미 해양대기청의 남극기준선 대기 관측소에서 과학자들은 오존 존대라는 풍선을 띄우고 돕슨 분광 광도계로 지상 측정을 수행을 해서 층의 두께를 측정을 하죠.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올해 10월 1일 미 해양대기청 과학자들이 남극에서 오존 존대의 풍선을 올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또 반가운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 오존 구멍이 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남극에는 2066년경 완전히 오존 구멍이 회복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 9일에 이제 세계기상기구라든가 유엔환경계획, 미해양대기청, 미항공우주국 이런 여러 단체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2022년 오존층 고갈에 대한
과학적 평가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보고서는 4년마다 발표가 되는데 몬트리올 의정서가 발효된 지 33년 만에 지구 대기권의 오존층이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밝혔죠. 보고서는 대기 중의 염소 농도가 1993년 최고치에 비해서 11.5%가 줄었고 오존층 파괴 효과가 더 큰 브롬의 농도는 1999년 최고치보다 14.5% 줄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들은 북극 지역의 오존층은 2045년까지 1980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며 남극의 오존층은 2066년까지 1980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메그세키 유엔 환경계획 오존 사무국장은 오존 회복의 궤도에 올랐다는 것은 환상적인 소식이다. 지난 35년 동안 몬트리올 의정서는 환경을 위한 진정한 챔피언이 됐다라고 평가를 했지요. 예. 자, 프레온가스 같은 오존 파괴 물질을 이제 줄이면 그 오존층 회복에 도움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 또 아산화질소, 메탄, 그다음에 이제 플레온가스입니다. 네. 근데 보고서에서는 오존층이 회복되면서 지구 기온 상승을 0.5도에서 1도 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를 했고요. 만일 2010년 수정된 의정서 내용에 따라서 수소불화탄소의 생산이라든가 사용도 예정대로 계속 줄여나간다면 2100년까지 0.3도에서 0.5도 정도의 추가 온난화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예. 패트리 탈러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오존 관련 행동은 기후행동의 선례를 만들었다. 우리가 오존층 파괴 화학물질들을 줄이는 데 성공한 것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준다라고 말했고요. 이해로 아데레센 유엔 환경계획 사무총장은 오존층 회복으로 매년 200만 명을 피부암으로부터 구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몬트리올 의정서죠. 그 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사용을 지금 36년째인가요? 지금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존 구멍이 계속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은 클로로프루오르카본이라는 게 있어요. CFC인데 이게 오존 파괴 물질은 방출 후에도 몇십 년에서 100년 정도 대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기온이나 바람 등의 영향도 받고 있고요. 또 화산이나 대형산불의 영향도 받기 때문입니다. 오존 구멍이 큰 추세는 계속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요. 예. 어느 해는 유독 크게 오존 구멍이 발생하는 이유는 극파동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요. 강한 극파동은 남극 상공의 기온을 급격히 냉각시키면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극성층권 구름을 만들어냅니다. 오존을 파괴하는 극성층권 구름은 영하 78도 이하의 온도에서만 만들어지는데요. 극성층권 구름은 비반응성 화합물을 반응성 화합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얼음 결정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화학 반응을 시작하게 되는 즉시 오존을 빠르게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남반구의 봄, 그러니까 9월에서 11월이죠. 이때 주로 오존 구멍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극성층권 구름과 태양 고도의 변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극은 기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곳으로 날아오는 프레온가스가 변질되지 않고 성층권까지 그대로 올라가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극의 성층권 기온이 매우 낮아질 경우에는 오존 구멍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하지만 이제 인류의 영향으로 지금 계속 기후 위기가 이제 점점 잦아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오존층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어떤가요? 그렇죠. 2020년에 그 네이처 과학 잡지에 실렸던 그 자료를 보면은 네. 당시에 그 호주의 대형산불로 인해서 2020년 오존층이 3에서 5% 정도까지 고갈됐다라는 연구가 있고요. 네. 또 2022년 1월에 격렬하게 분출해서 성층권으로 엄청난 수증기 기동을 뿜어낸 홍가통가 홍가 하파이 하산은 올해 상당한 오존 파괴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홍가통가가 터지지 않았다면 오존 구멍은 올해 더 작았을 것이다라고 미 해양대기청의 수석과학자인 뉴먼은 말합니다. 네. 따라서 점점 심해지는 재난으로 인해서 오존층 회복이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또 최근 거론되고 있는 지구과학 내용 중에서 지구의 표면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반사 입자를 성층권에 주입함으로써 지구 온도 상승을 늦추는 제한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오존층 회복을 늦출 수가 있고요.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우주여행이라든가 오염물질을 성층권으로 직접 방출하는 초음속 비행도
오존 회복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네. 그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인류의 노력의 증거의 하나로 또 오존층 구멍이 작아지고 있는 게 꼽히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 회복의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